수도권에 있는 서울, 수원, 광교, 분당 이런 곳들에서 자금력을 좀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일군 업체 건설사나 그리고 이런 업자분들이 이제 내년이면 전부 서울세종고속도로를 관심 있게 보실 수밖에 없고, 거기에 아주 핵심적이고 그리고 지금 당장 가격대가 좀 있더라도 회전율이 높아서 그리고 수익이 날 수 있는 원룸이 가까운 곳은 지금 이미 100만 원을 호가한다가 아니라 100만 원에 실제 임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도 없어서 대기하고 있는 수요들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세로 고속도로가 중요하듯이 남북을 이어주는 국도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바로 물동량 도로인 이제 양지IC까지 이어지는 17번 국도입니다. 이제 이 17번 국도 라인에 굉장히 물동량이 많은데 지금 굉장히 지역 중에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힘든 게 이 양지IC 일대예요. 여기는 또 굉장히 중요한 가로 국도 중에 하나가 42번 도로입니다. 이 도로 라인도 차량 수통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가로고속도로가 많지 않은데 이 영동 고속도로와 평행한 가로고속도로가 평택 제천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로들을 이어주는 아주 메인이 되는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중부고속도로가 있고, 이제 그 가로질러서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27번 국도 물동량들이 어디서 굉장히 막히냐면 양지IC에서 굉장히 막힙니다. 네, 여기 지금 양지IC고 영동고속도로인데요. 양지IC로 들어가는 17번 도로 라인의 입구 보시면 정말 엄청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쭉 당겨서 보면 지금 거의 차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뒤쪽으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차가 밀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평일 퇴근 시간에 아주 흔하게 계속 있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양지에 있는, 천리에 있는 용인 시내에서 출퇴근하는 이 업체 관련되신 분들이, 이분들이 토지 전문가는 아니니까 앞으로 차가 어떻게 막히게 될지, 교통체증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눈에 보이는 시내가 있는 큰 도심들, 이런데 지금 방을, 그곳에서 이제 출퇴근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이제 방값이 비싸더라도 원삼으로 다들 오고 싶어 할 것이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군 업체들도 가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IC가 생긴다면 많은 부분에서 국도를 통해서 물동량들도 이쪽으로 갈 테고요. 안녕하세요, 땅이 미친 농부 땅민홍입니다. 서울은 조선시대 때부터 왕이 사는 수도이자 모든 사람이 살고자 하는 도시였습니다. 말은 제주로, 사람은 한양으로라는 말이 많은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의 실학자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한양을 떠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당시에 한양이 조선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약용은 귀향생활 중 자식들에게 서울의 사대문 밖을 절대 벗어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한양에서만 정보와 지식이 집중되어 지방과의 격차가 컸던 조선사회의 현실을 간파한 결과이기도 한데요. 제가 한번 지도를 보면서 또 어떤 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지도인데요. 서울에는 지금 개발하지 않은 토지가 없을 정도로 모든 곳이 빽빽하게 건물이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들이 개발되는 곳들을 보면, 서쪽에 보면 부천의 대장지구가 또 개발을 계획 중이고요. 이 서쪽의 아래쪽 광명을 보면 광명 시흥지구, 그리고 위쪽을 보면 남양주 왕숙 2지구,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또 하남 교산지구 등등 이 서울을 둘러싼 외곽 지역의 경기도권도 계속 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개발 지역 중 어느 곳이 가성비가 가장 좋은 곳이며 리스크가 가장 적은 곳일까라는 생각은 투자자라면 누구나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기에 사고 어느 시기에 파느냐, 또한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파느냐도 중요하지만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내가 산 가격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확률이 얼마인가 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으로 떨어질 리는 만무하고 올라간 일만 남은 곳이라면요, 저는 7년 전부터 이곳, 지금 영상에 나오는 용인 SK 하이닉스 공사 현장 주변이 좋아질 것이라고 꾸준히 외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 세종고속도로의 최대 수혜 지역이자 AI 시대의 흐름에 올라탄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두 곳인 삼성과 SK가 들어오는 용인시 처인구입니다. 지도와 드론 촬영 영상으로 토지 투자나 지방에서의 토지 투자를 하실 때 목마름을 느끼셨던 디테일 있는 분석을 해보려 합니다. 오늘 저희 영상을 처음 접하셨다면 당신은 인생을 잘 살아오신 분일 겁니다. 부동산, 특히 토지 투자는 공부의 영역을 넘어 경험과 육감을 총동원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왜 용인시 처인구의 시대이며 지금 공사가 1년여간 진행되었고 앞으로 24년을 더 공사해야 되는 원산면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지역을 전부 소개하기 어려우니까요, 저의 지난 영상들 200편이 넘는 영상들이 있으니까 근래에 한 1년 전, 2년 전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앞으로 내가 어디에 토지에 투자를 할까 라고 이렇게 고민하시던 분들에게 방향성 지시가 될 것
것 같고요. 이곳 같으면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 2년 전, 3년 전에 이곳 라인들이 평택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 원룸이 피크 90만 원까지 갔으니까 100만 원은 갈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벌써 이곳은 원룸 가격이 100만 원입니다. 지금 서울에 투자하거나 수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수익률 3%, 5%, 특히나 이런 아직 수익형 부동산이 아닌 그냥 원형지 토지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으면 도대체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산 토지가 얼마의 임대가 될까? 임대료는 얼마가 나올까? 이런 것들이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왜 이런 원형지 시장이 어렵냐면 우리는 크게 수익형 부동산 시장과 시세 차익형 부동산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수익형 부동산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 땅과 건물을 내가 샀을 때 임대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역산이 가능해요. 내가 얼마 주고 사서 얼마에 팔면 얼마 주고 사서 얼마의 임대를 내놓으면 몇 퍼센트의 수익이 나오는가 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이제 시세 차익형 부동산이라는 건 뭐냐면 매달 내가 이자 비용은 감당해야 되고 이자는 내지만 이게 어느 순간 2년이든 3년이든 5년 뒤에 내가 들어갔던 돈의 2배가 되기도 하고 3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형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원산면 같으면 이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생기고 SK 하이닉스라는 반도체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126조 정도를 한 5년 전에 처음 SK 하이닉스 발표가 나올 때 2019년 3월에 이제 확정 발표가 됐는데요. 그 이후로 토지 보상 등등 아주 지난한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월 초에 촬영한 영상인데 지금 이곳은 공사가 어마어마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세요. 이 위치가 어디냐면 지도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서울도 일자리와 어떤 정보 그리고 사람이 몰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외곽 쪽으로 계속 팽창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 SK 하이닉스가 만들어지는 이곳에 이제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하는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서울 접근성이 이 동부 동남권에 있었던 용인시 처인구와 안성 일대가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또한 이곳에 이렇게 일자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보시면 이 주변에 지금 개발된 곳들이라고는 전부 다 골프장 부지 들밖에 보이지 않는 이곳에 이렇게 126만 평의 반도체 생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조업이 부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제조업인 반도체 공장이 이곳에 SK하이닉스가 다기를 짓습니다. 이 위에 협력업체 부지 그리고 이주자택지라든지 준주거 지역들 상업지역들이 일부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왼쪽 편에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동남사 삼성반도체가 들어오게 되고 위쪽으로는 벌써 신도시 부지가 계획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하다 보면 결국 삽을 뜬 곳은 어디냐? 바로 이 용인 SK 하이닉스 인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2019년 3월에 확정 발표가 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고 토지 부상이 이루어지고 삽을 뜨는 데까지 올해 2025년 1월 달에 정식적으로 삽을 떴다고 볼 수 있으니까 만으로 따지면 거의 한 6년 가까이 걸렸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 지난한 과정을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는 부지 확보까지 됐지만 토지 보상이라든지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그리고 물하고 전기가 지금 많은 분들 오해하시는데 이동남사 삼성반도체 같은 경우는 물하고 전기가 확보가 되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물은 어디요? 여주보에서 끌어옵니다. 그리고 전력은 어디죠? 이쪽에 신안성 변전소에서 지중화로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물과 전력이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시 현장 영상으로 가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사를 할 수 있었던 이 지역이 선정되었던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하천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 시골이었기 때문에 오폐수 총량이 없었다고 해요. 이 지역은 그랬던 지역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지역 같으면은 국유지가 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지역을 선정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연하게도 아래쪽에 있는 전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향후에 부랴부랴 이천과 여주를 관통하기 때문에 또 이천은 하이닉스의 고장이기 때문에 큰 마찰이 없었고 이제 여주에 용인시와 LH와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보상을 해줌으로써 물을 끌어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입지를 보시면 여기 반도체 공장 팹이 1기 1단계가 지어지고 있고요. 여기에는 1기 이제 2단계. 근데 1기 1단계를 완성해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생산하는 걸 2027년 상반기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한 1년 6개월 뒤에 이제 1기의 1단계에서 생산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보시면 이쪽 라인으로 남용인 IC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이 도로 라인 4차선 도로 공사가 한 게 이제 57번 도로라고 하는데 이 입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차량 통행량이 많이 막힐 핵심 입지는 바로 이곳입니다.
자, 이곳을 지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보시면 요 지금 팹 1기가 지어지는 곳이 이곳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도로 라인인데 지금 보시면 팹은 그럼 이렇게 지어지고 있고 이 앞쪽으로는 또 뭐가 들어오냐면 이제 사무동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이렇게 쭉 켜서 같이 보면서 설명할게요. 지금 이 입지가 차량이 굉장히 많이 막힐 라인이고 차량 소통이 많이 다닐 수밖에 없는데 이 라인 같으면 이제 오거리가 됐어야 돼요. 하지만 차량 소통이 워낙 막힐 것을 대비해서 지금 17번 국도에서 복외원삼로를 통해서 이쪽을 지나가는 라인은 뭐로 만들었냐면 이렇게 지하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부터 이렇게 지하화가 돼서 아래로 해서 나오는 구간은 이 라인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왜 그러냐면 또 여기에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제 아파트 부지가 또 두 개가 들어오고요. 이 라인들이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요 사거리 라인이 가장 차량들도 많아지고 혼잡해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그리고 이런 아파트 공동주택 용지가 세 필지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이주자택지 그리고 지원시설 용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라인들은 인부들도 가장 선호하고 향후에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1차 벤더들이 지금 양지 쪽에 많이 가 있는데, 이제 이곳으로 재편되는 곳은 언제냐? 이곳에 상업지역 그다음 지원시설 용지들이 올라가고 아파트가 올라가는 시기가 되면 많은 일군 업체들은 당연하게도 이 안으로 들어오고자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도로 크게 다시 한번 보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냐면 이 서울 세종고속도로의 남용인 IC가 지금 가장 늦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남용인 IC도 내년이면 개통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남용인 IC 라인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남용인 IC 옆으로 해서 이제 몸에다 부채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라인으로 해서 바로 우측으로 빠져서 바로 교량으로 해서 좌회전 신호 없이 이제 남용인 IC로 들어갈 수 있는 교량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남용인 IC라고 해서 벌써 하이패스 IC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올해 12월 개통 목표였는데 내년 한 1월 정도면은 개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완성이 돼서 차들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리포천간 고속도로는 서울 분들이 서울 내에서만 출퇴근하시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잘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라인 같으면 이제 향후에 굉장히 각광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의 경부고속도로의 주단은 직선화된 고속도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운전자들 편리하고, 그리고 최고속도도 140km에 이르는 아주 스마트한 고속도로이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경부고속도로에 버금가는 차량 소통이 많아지는 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남용인 IC가 지금 개통되지 않았는데 이 남용인 IC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얘기들을 오늘 한번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저의 역할은 뭐냐면 용인 SK 하이닉스가 좀 더 알려지고 많은 분들이 기왕이면 다른 투자처들도 좋겠지만 정말 미래 먹거리 산업 그리고 내년 물량까지 벌써 물량을 다 팔아놓고 그리고 최첨단 산업인 새로운 경쟁자가 범접할 수 없는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는 주변에 투자한다면 이곳만 이렇게 파헤쳐지고 개발이 됐지만 이제 향후에 이 퍼지는 속도가 처음에는 반경 3km, 그 다음은 반경 5km, 그 다음은 반경 10km에서 점점 이 개발의 반경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미 이런 것이 예견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바로 수익률입니다. 분양률이라고 또 보면 좋고요. 그래서 이 하이닉스 일대 보면 지금 이런 양지, 그 다음에 아래쪽에 천리, 그리고 용인의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안성 등등에서 벌써 많은 일군 업체들은 특히 양지나 안성 시내 쪽으로 많이 갔는데, 다음 부속 영상 올리겠지만 양지도 좋아지고 천리도 좋아지고 안성의 아래쪽 북가현리 같은 경우는 일부 이미 목신이라든지 원삼의 가격을 도로변 주변으로는 벌써 뛰어넘은 한 600만원대 벌써 실거래가들이 찍혔기 때문에 이 반경으로 계속해서 가격이 확장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한 4가지로 봅니다. 투자를. 첫 번째, 가까우면서 2차선 도로에 딱 붙어있는 핵심 지역을 산다. 두 번째, 핵심 입지인데 도로변에 땅은 없으니 한 블록 두 블록 들어가서 도로가 확보되어 있어서 건축행위가 가능한 토지를 산다. 세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반경 3km 같은 경우도 너무 가깝고 가격대가 좀 나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평택 삼성반도체 같은 경우 한 3, 4km까지들 걸어 다니셨거든요. 그러면 여기 근로자 분들은 5km까지는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 현장 임장 가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지어지고 정말 건축이 많이 되고 도로도 새로 깔리고 하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개발이 여기는 공사가 되고 있는데 이 주변으로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과연 이곳이
분들이 지금 떠들썩하기도 하고 한데 임대가 제대로 나가는지 그리고 이곳이 왜 건축이 안 되는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데, 첫 번째로 건축하지 못하는 것은 대출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주라든지 건축업자분들이 큰 땅을 사서 내부 도로를 만들어서 원룸 지을 수 있는 필지 분할을 하고 싶어도 이분들 같은 경우도 레버리지를 많이 낄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이 건축업자가 필지를 분할해서 자기 땅과 건물을 졌을 때 사주는 건물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평택 삼성반도체 주변 개발할 때 같은 경우는 현금 3, 4억만 있어도 원룸 한 채 계획관리 150평에서 건축물까지 땅과 건물을 갖고 갈 수 있는 건물주들이 3, 4억만 있었으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토지와 건물을 살 수 있었다면 지금은 한 7, 8억,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제대로 된 방 13개 이상 19개짜리의 원룸을 빼려면 거의 현금으로 20억 가까이를 가지고 있어서 실제 본인이 먼저 짓고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방에, 그리고 이 안성 평택에 평택 삼성반도체 개발을 본 분들이 와도 어떤 개발을 행위라든지 토지를 매입하기가 어려운 시점이라, 수도권에 있는 서울, 수원, 광교, 분당 이런 곳들에서 자금력을 좀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일군 업체, 건설사나 그리고 이런 업자분들이 이제 내년이면 전부 서울 세종고속도로를 관심 있게 보실 수밖에 없고, 거기에 아주 핵심적이고 그리고 지금 당장 가격대가 좀 있더라도 회전율이 높아서 그리고 수익이 날 수 있는 원룸이 가까운 곳은 지금 이미 100만 원을 호가한다가 아니라 100만 원에 실제 임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도 없어서 대기하고 있는 수요들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곳에 투자하고자 하신 분들은 꼭 이곳에 가보셔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남용인 IC가 생기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제가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는 세로 고속도로가 중요하듯이 남북을 이어주는 국도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바로 물동량 도로인 이제 양지 IC까지 이어지는 17번 국도입니다. 이제 이 17번 국도 라인에 굉장히 물동량이 많은데, 지금 굉장히 지옥 중에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힘든 게 이 양지 IC 일대예요. 여기는 또 굉장히 중요한 가로 국도 중에 하나가 42번 도로입니다. 이 도로 라인도 차량송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가로 고속도로가 많지 않은데 이 영동 고속도로와 평행한 가로 고속도로가 평택 제천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로들을 이어주는 아주 메인이 되는 경부 고속도로,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중부 고속도로가 있고, 이제 그 가로질러서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27번 국도 물동량들이 어디서 굉장히 막히냐면 양지 IC에서 굉장히 막힙니다. 네, 여기 지금 양지 IC고 영동고속도로인데요. 양지 IC로 들어가는 17번 도로 라인의 입구 보시면 정말 엄청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쭉 당겨서 보면 지금 거의 차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뒤쪽으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차가 밀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평일 퇴근 시간에 아주 흔하게 계속 있는 일입니다. 드론은 이 입지에서 떠서 양지 IC를 비춰주고 이 아래쪽을 비춰준 겁니다. 자, 그럼 27번 국도 라인이 아까 위쪽으로 쭉 막혔는데, 그게 바로 내려가면 이 용인 SK 하이닉스가 있는 곳인데, 지금은 양지 IC가 교통의 지옥입니다. 그런데 IC로 진입을 하려면 이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뒤로 호텔에서, 이 도로를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 관련되신 분들이 이용하려면 뒤로 이용해서 이 덕평 IC로 들어가요. 그래서 차가 하도 막힐 때는 오히려 내비가 덕평 IC 쪽으로 해서 가라고 알려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용인 SK 하이닉스에서 양지 IC를 얹어서 출퇴근을 한다? 이거는 내년이 되면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남용인 IC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물동량 대부분 아니면 최하 50%는 이 318번 도로를 타고 남용인 IC를 통해서 서울 세종고속도로를 올라가서 용인 JC를 통해서 사통팔달 좌우로 이동을 하던 북용인 JC를 통해서 좌우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개의 포인트가 또 굉장히 핵심 지역인데요. JC가 생긴다는 부분이. 자, 그러면 지금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차선, 지금 여기 4차선 공사, 여기도 일부는 6차선이지만 나머지는 다 2차선이기 때문에 안성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외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삼성이 있었던 남풍리까지는 4차선으로 아래쪽은 안성이 공사를 했고요. 위쪽은 지금 공사가 언제 진행될지도 모릅니다. 여기도 보시면 뒷골선이라고 이렇게 도로가 생긴 게 보이는데, 이 구간이 지금 몇 킬로 구간이냐면 이렇게 재보면 이게 한 1.4km 구간인데, 그러니까 계획이 잡힌 건 뭐 10년 전부터 잡혔고요. 토지 보상하는데 2년 걸렸고, 도로 공사하고 포장하고 차가 다니는 데까지 1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50
357번 도로라든지 이제 318번 도로 라인들, 여기서부터는 도로가 어떻게 확장될지, 한 7km 구간인데 이게 언제 어떻게 공사될지 모르고요. 그리고 이 위쪽 라인 같은 경우 지금 4차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차량 수통이 굉장히 많고, 이제 향후에 지금 양지에서 이렇게 복개원삼로 만나는 이 지점까지 또 공사가 예견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양지에서 SK 하이닉스로 들어오는 이 구간에 출근할 때는 그래도 출근할 만합니다. 퇴근할 때가 이제 문제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지라든지 이곳에서 이제 셔틀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출퇴근 시간 합해서 거의 2시간, 3시간 지금도 걸린다고 합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양지에 있는, 천리에 있는 용인 시내에서 출퇴근하는 이 업체 관련되신 분들이, 이분들이 토지 전문가는 아니니까 앞으로 차가 어떻게 막히게 될지, 교통 체증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눈에 보이는 시내가 있는 큰 도심들, 이런데 지금 방을, 그곳에서 이제 출퇴근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이제 방값이 비싸더라도 원삼으로 다들 오고 싶어 할 것이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1군 업체들도 가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IC가 생긴다면 많은 부분에서 국도를 통해서 물동량들도 이쪽으로 갈 테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 서쪽과 북쪽으로 출퇴근하는 거는 너무 어렵고, 너무 많은, 거의 한 80% 인원들이 이렇게 출퇴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곳이 4차선이었던 게 공사가 또 시작하면 이게 1, 2년 공사가 아닐 겁니다. 도시가스 공사뿐만 아니라 도로 확장 공사를 하게 되면 이 4차선이 또 2차선이 되기 때문에 지옥과도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곳 같으면 출퇴근을 차라리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이런 출퇴근 방향이 매우 용이하다라는 또 말씀드리고, 안성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간, 이쪽으로 많이들 이제 다니실 테지만, 이제 안성에서 출근하시는 분들 향후에 또 이 도로 주목해야 됩니다. 이 대감 325번 도로 라인인데요. 삼족 시내로 이어지는 이 라인들 중에서도 특히나 어떤 곳들, 2차선에 딱 붙은 계획관리 지역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대략 지금 시세가 이 도로 라인의 계획관리 지역은 이제 220 이하 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도로 라인에서 이 뒷골선으로 넘어가는 이 도로에 붙은 땅들도 지금 이제 150 이하는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은 이제 뒷골선 생기는데 여기까지는 계획관리고요. 여기서부터 보전관리, 생산관리이기 때문에 가격 비고 잘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이런 라인들 보시면 우리가 토지를 살 때 내가 그냥 땅을 사는데 1년작 벼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작물들이 심겨져 있는 땅이야 내가 지금 사서 겨울이 되면 그런 것들 다 수확하지만, 나무가 심겨져 있거나 인삼이 심겨져 있거나 이런 것들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럴 때 토지주와 나무의 주인, 토지주와 작물의 주인이 다를 때는, 내가 땅을 샀다 하더라도 거기 위에 지작물이 있는 것을 내가 함부로 손댈 수 없기 때문에 토지를 살 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랜만에 좀 길게 영상을, 부분들 제가 또 영상 촬영한 부분들 생각나는 대로 쭉 영상 올렸고, 특히 초반부에는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곳은 수익률이 가까운 원룸 지을 수 있는 곳 같으면 1층 상가에 방 13개짜리가 월세를 지금 1,800만 원 정도를 받고, 그리고 지금 이곳에 막 지어지기만 하면 임대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모르신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안타까움을 좀 느껴서 오늘 일단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곳에 이제 이 영상으로 인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기존에 제가 한 1년 전부터 올렸던 영상들을 한번 꾸준하게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자산을 증식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 회사에는 아침 9시에 가서 6시 퇴근 시간까지 있는데, 오히려 내가 땅을 산다거나 투자를 할 때는 생각보다 좀 덜 신중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으로 인해서 원삼에 관심을 가지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앞으로 더 제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용인 SK 하이닉스를 계속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다양하신 분들의 영상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노후 걱정 없이 제대로 된 곳에 투자를 하셔서 행복한 삶을 사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